어서 오세요, 여러분. 요즘에 무척 더운데,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고생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고3으로서, 지금 입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 관련해서도 그렇고, 고생이 많을 텐데, 이제 오늘까지 보급학을 이렇게 듣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보급학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홀가분을 하죠. 이렇게 좀 시간이 얼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이제 입시에 조금 더 치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들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을 공부할 때 좀 다시 한번 들춰보면서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강식이지만 일단 끝날 때 선생님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어제 화요반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들 수요반 학생들 같이 선생님 카톡으로 인사 한 말 남기는 것으로 종강을 대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수업을 이렇게 좀 해나가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자발성이라고 하는 부분, 엔트로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들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무질서도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질서한 정도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엔트로피 변화하면 여기서, 연력학적 정의에 있었고, 그죠? 연력학적 정의에 의하면 델타 S는 T분의 Q로 나타내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이 교과서에 이 129쪽에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너지가 개의 열로서 전달되면, 즉 Q 값이 클수록 개의 무질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열이 전달되면 온도가 변할 거고 온도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개의 무질서가 일어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T분의 Q라고 나왔잖아요. 저온일수록 엔트로피가 더 많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고 하면 고온에서는 어차피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더 활발하니까 무질서도가 커진 상태잖아요. 무질서도가 커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열이 들어가서 또 조금 더 무질서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작으니까 좀 질서 정연한 상태였겠죠? 정연한 상태에서 아까 막 그게 열을 공급해준다라고 하면 무질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질서가 더 증가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고온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해보죠. 고온에서 고온의 의미로 300줄의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열을 해서 열을 흡수해서 100줄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더 증가했다고 하자. 그렇죠. 100줄만큼 더 에너지를 흡수해서 얘네들은 꼭 400줄이 됐다. 400줄이 됐다. 그냥 여기는 지금 저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온이라고 생각해서 100줄만큼의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후열이 일어나서 100줄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죠. 여기 이제 100줄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200줄이 됐다고. 이렇게 됐으면 쟤네들은 얘네들은 33%가 증가했죠, 이거. 33%가 증가했으면 얘는 얼마가 증가했어? 50%가 증가했다. 얘가 33%가 증가한 거에 반해서 똑같이 흡수했지만, 원래 에너지가 큰 상태에서는 똑같이 흡수했을 때 증가 비율이 이렇게 되지만, 작았을 때는 증가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휴대폰이 있다. 휴대폰을 가지고
휴대폰에, 내 휴대폰의 벨 소리가, 휴대폰의 벨 소리가, 여기 이제 도서관이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내 휴대폰의 벨이 같은 음량으로 지금 울렸을 때에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라 할까요? 무도장이라고 할까요? 무도장? 무도장. 여기서 내 벨 소리가 울렸어요. 무도장에서의 휴대폰. 여기가 이제 무도장이라고 하고,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똑같은 벨의 음량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별로 인식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시끄럽고 어수선한 곳에서는 인식할 수 없었지만, 도서관에서는 내 벨 소리가 더 크게 들렸었다 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온도가 낮았을 때의 일정 열량을 줬을 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정 열량을 줬을 때 엔트로피 변화율이 좀 다르다 하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증가를 유발하는 과정은 용융된다. 용융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증발이 있으면 증발, 액체가 기체가 된다든가, 수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입자가 좀 더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온도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있죠. 그렇죠?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수의 기체 분자를 발생하는 반응, 입자 수가 많아지면 이것들이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좀 더 무질서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네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개하고 개 주의를 엔트로피 변화를 같이 생각해서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주위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자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개의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주위의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그런데 더해봤더니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더라. 그러면 그건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손 위에, 내 손 위에 얼음을 올려놓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 체온에 의해서 얼음이 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녹겠지, 체온에 의해서.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겠느냐면, 여기서 0도씨, 지금 섭씨온 들어갔는데 0도씨, 얘가 이제 얼음 물 얘기했고, 얘는 0도씨인데 이제 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음이 저기서 개잖아요. 그러면 개가 델타 H는 아니죠. 델타 H는 T분의 Q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Q라고 하는 것은 흡수한 열량이고, 그러면 그 열량 변화, 일정 압력에서의 열량 변화를 엔탈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용융 엔탈피, 얼음의 용융 엔탈피가 얼마냐 하면, 용융 엔탈피가 얼마냐면 6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에요. 6 곱하기 10의 세제곱 줄 퍼 몰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몰당 운동하는 거. 몰당 6 곱하기 10의 세제곱만큼의 줄에 몰당 6 곱하기 10의 세제곱 줄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죠. 흡수한. 그리고 온도는 T는 얼마예요? 그래서 0도씨니까 273K가 되겠죠?
그러면 요 두 가지의 사실 가지고 델타 S를 구해보면 여기 273 켈빈 온도 이렇게 되고 여기는 6 곱하기 10의 세제곱에 주울 퍼 몰이라고 계산하시겠죠. 이거를 계산해 보면 22 주울 퍼 몰, 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 압력에서의 열량 변화를 엔탈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열량 변화를 6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22kJ per mole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이게 양수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저게 자발적으로 저렇게 된다는 거죠. 연구적으로. 계에서 저런 거죠. 요게 이제 얼음이. 그러면 여기서는 내 손 위에서 얼음이 녹는다. 계는 누구냐면 얼음이에요. 얼음이 물로 바뀌는 것이 이제 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부위는 뭐예요? 내 손이죠. 그럼 내 손에서 얼음한테 열이 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델타 S의 이건 주위에 대한 손에 대한 거라고 하면 이건 배에 대한 거야. 어디 노는 거. 그럼 주위는 어떻게 보시냐면 T분의 이것도 Q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델타 H의 용용은 나는 배가 흡수했으면 주위에서 흡수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주위를 중심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6 곱하기 10의 세제곱 줄 퍼 몰 이렇게 됩니다. 온도는 내 체온이 36.5도, 37도라고 하죠. 37도씩. 에 여기다가 273을 더해서 나온 거. 그러니까 310 켈빈 온도가 되겠죠. 요거는 델타 S의 이건 이제 계에 대해서 얼음이 녹는 그 자체, 계를 봤다라고 하면 이거는 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310K에 마이너스 6 곱하기 10의 세제곱 줄 퍼 몰. 이렇게 나타지겠다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9.4줄 퍼 몰 K가 됩니다. 그러면 델타 S의 전체는 델타 S K와 델타 S 주위로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값을 계산해 보면 22 줄 퍼 몰 K와 빼기 더하기 해서 마이너스 19.4 줄 퍼 몰 K 이렇게 돼요. 요거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 보면 2.6 줄, 2.6 줄 퍼 몰의 K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얘네들 자발적으로 손바닥 위에서 자발적으로 얼음이 녹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자발적으로 녹는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했을 때 그것의 자발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합해서 전체를 봤을 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수일 때 자발적이다. 어쨌든 여전히 129페이지 보고 있어요. 온도가 증가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줄게요. 어, Q.
여기서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변한다. 왜냐하면 Q는 델타 T에 비례한다 했었죠. 그 비례 상수를 쓰는 것이 연용량이라고 해서 이거 기억나요? Q는 C의 델타 T로 나타낸다. 그래서 미세하게 변하는 것은 DQ는 어떻게 나타냈어요? C의 DT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DQ로 나타냈고 DQ가 C의 DT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델타 S라고 하는 것이 델타 S라고 하는 것이 어 델타 S를 C의 T1, T2라고 해서 T분의 C의 DT니까 C의 DT니까 T분의 이렇게 나타내지죠. 어쨌든 이렇게 C가 앞으로 나가고 T분의 1의 DQ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분한 것이니까 C의 L은 T1분의 T2라고 나타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델타 S 여기로 델타 S DQ 여기서 T분의 DQ 이렇게 된 거니까 T분의 C는 이제 적분돼서 앞으로 나가고 DT 그래서 로고를 취해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엔트로피에 대한 시계 저런 내용들을 저런 내용은 높은 온도에서 이용 가능한 에너지 주기가 많아져서 그 주기 내에서 더 많은 수의 분자별이 가능해서 엔트로피가 증가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엔트로피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이 에너지 준위의 구분격이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낮은 온도라고 보면 온도가 여기가 낮은 온도면 온도가 높은 온도일수록 에너지 준위의 관계는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관계는 좁아진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온에서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든다라고 할 때 10을 만든다라고 하면 저온에서는 이 1 가지고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10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경우의 수가 적다는 거죠. 10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다. 경우의 수가 적다. 근데 보온이라고 하면 10을 만든다라고 하면 다양한 에너지 조리를 갖고 있잖아요. 더 많은 분자 배열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서 그때 더하기 2 이렇게 돼서 10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얘네들이 2를 가지고 뭐 1 들어가면서 2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또 3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한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았을 때 높아지면 그러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더 높은 데서 이용 가능한 에너지 수가 더 많아져서 그 줄 내에서 더 많은 수의 분자 배열이 가능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수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엔트로피가 변화하는 증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온도가 증가하면 그리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피가 증가해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부피가 증가하는 것은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등원 가역 팽창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봤었어요. 등원
등원 가액 팽창.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나온 쪽에서는 우리가 등원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요. 등원, 온도 일정한 상태. 여러분, 129페이지 맨 밑에 가는 거예요. 그럼 등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온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변화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 내부 에너지 Q 더하기 W로 나타내는데 이것이 0이라는 얘기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는 Q는 이건 마이너스 W가 되는 것이고 W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P의 델타 V로 나타냈던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W라고 하면 P 델타 V가 되는 것이고 등원 가역 팽창에서 등원 가역 팽창에서 압력하고 부품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됐었죠.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었고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과정에 있었고 여기서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변할 때 일은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 요거 일이 마이너스 RT에 NRT죠? NRT에 LRT에 LN V1에 V2 이렇게 나타냈었단 말이다. 저 일이 마이너스 NRT에 요 면적 요게 일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Q가 등원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W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W. 그러니까 마이너스 W라고 하는 것은 등원 가역판 팽창에서 마이너스 NRT였었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NRT에 LN V1분의 V2 이렇게 나타났어요. T가 약분이 돼요. 그래서 NR에 LN에 V1분의 V2 이렇게 나타진다는 엔트로피가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면 엔트로피의 변화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걔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질수록 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경우의 수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입자가 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방들이 있는데 이 방의 개수가 n개만큼 있다고 x개만큼 있다. 이게 x개만큼 있어. 그러면 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자가 n개만큼 있으면 n개 방에 아니 x개 방에 n개 입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서는 첫 번째 분자가 x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x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 분자가 x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도 x가지가 될 거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요 곱하기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n개면 요 과정이 요게 n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x의 n가지 경우로 나타날 것 같다. 경우에서가 x의 n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x개 방에 n개 입자가 들어가는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칸막이가 두 개 있다. 입자를 네 개가 이렇게 있는데 네 개가 이렇게 한쪽에 있을 방법. 한쪽에 있을 방법은 요 한가운데 있는 네 개가 요 한 가지 이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한 가지가.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두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가운데로 생각을 해보면, 네 개 입자가 두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네 개 입자가 두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럼 두 개의 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두 개의 방에 네 개 입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16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죠. 16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피가 커져서, 어쨌든 선택의 자유가 많아진다. 선택의 자유가 많아질수록 경우의 수도 많아져. 그래서 무질서가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 무질서가 더 증가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졌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장벽이 제거되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다. 장벽이 제거되면 더 큰 부피를 차지하기 위해서 개의 운동 에너지는 분산되고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정량적으로는 저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입자 하나가 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여기는 여기잖아요. 2의 방이 두 개니까 하나의 원자니까 2의 1제곱 두 개의 분자, 두 개의 원자가 있다라고 하면 2의 2제곱 세 개의 원자가 있다라고 하면 방이 두 개에서 2의 세제곱에서 8가지 경우 수가 생긴다는 거죠. 있을 수 있는 8가지 경우의 수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10원자가 있다라고 하면 2의 10제곱에서 2의 10제곱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1024만 생기겠다. 그러면 1몰이 있다라고 하면 6 곱하기 10의 23제곱의 원자가 있다라고 하면 2의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제곱을 갖겠죠. 2의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제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가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수가 저런 경우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에서 그거를 어떤 비례 정도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로그를 취하는 것이다. 과학에서. 그래서 얘를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비례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볼츠만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해서 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A, B에 LN에 W 이렇게 나타냈어요. 경우의 수가 이렇게만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니까 로그를 취해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비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더라. 예. 볼츠만이라는 분야에서 이거 볼츠만 상수 이렇게 있어요. 이 볼츠만 상수는 이 KB라고 하는 이 KB라고 하는 것은 KB라고 하는 것은 KB에다가 KB에 아보가드로 수만큼을 곱했다. 그러면 이게 기체상수 R 값이 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KB라고 하는 것은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상수 R 값으로 나타내지는 거야. KB의 값을 어떻게 보면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KB의 값을 아보가드로 수하고 기체상수 값을 얘기해서 보면 기체상수 값은 8.31 줄 퍼 몰 헬륨 이렇게 나타냈어요. 아보가드로 수는 6.0 곱하기 6.0 곱하기
10의 23제곱 몰당 저만큼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1.38,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 23제곱, 이렇게 약분되겠죠? 줄, 포, 헬베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지만 138, 여기서도 138 이런 관계죠. 우연한 경우에 그래서 볼트만 상수 값이 이렇게 볼트만 K 값이 저렇게 나타진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입자 한계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라고 하면 입자가 일몰이었다라고 하면 입자가 일몰이었다라고 하면 이 KB 대신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값으로 R 값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는 R에 Ln W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W. 얘는 입자가 일몰일 때는 피트란스 R 값을 써서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입자가 한계일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우리 교과서에서 동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동전이 20개가 있어서 동전 20개가 131쪽 그런 거예요. 131쪽에서 동전 20개가 무작위로 섞일 가능성, 동전 20개가 무작위로 섞일 가능성의 경우의 수는 2의 20제곱 이렇게 된다. 2의 20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S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이거 볼트만 상수예요. ln의 W가 2의 20이니까 2의 20제곱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값은 이렇게 쓸게요. 20의 볼트만 상수가 알잖아, 얘가. 그리고 ln 2를 곱해주면 되겠네. ln 2를 곱해주면 되겠네. 계산 결과가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1.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제곱이에요. 1.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2제곱 줄 헬기론으로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내니까. 그럼 동전이 10개가 아니라 동전이 LA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 동전 20개가 있고 동전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의 수는 2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S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아보가드로 수가 아까 KB가 NA분의 R 의 ln 2의 N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10변형에서 R의 ln 2가 되는 거예요. R 값을 0.31이라고 써서 나타내 보면 이 식이 5.76 이런 5.76 줄 퍼 켈빈 온도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볼트만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나왔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130쪽에 보면 이제 절대 엔트로피가 나오는데 절대 엔트로피를 다시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력학 제3법칙이라고 나오죠. 연력학 제3법칙에 보면, 비울게요. 연력학 제3법칙에 따르면 안전한 결정 물질 이렇게 있거든. 안전한 결정 물질. 그 안전 결정이다라고 하면 저건 정말 어떤 위치상의 무질서도 0이고 여기다 써볼게요. 위치상의 무질서 도가 0이다. 위치상의 무질서도가 0이다. 완전 결정. 어떤 완전 정렬되기를 한 가지 경우로 똑같이 정렬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다? 안 돼. 삐뚤어졌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결정이면. 삐뚤어졌다? 크기가 다르다? 안 돼. 똑같은 것들이 일관되게 똑같이 배열되어 있는. 삐뚤어져도 안 되고, 비어있어도 안 되고, 크기가 달라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우치상의 무제를수도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여도 안 되고. 그 다음 위치상의 무질서도, 그 다음에 열정 무질서. 열정 무질서도 0이다. 이게 열정 무질서, 이 두 개가, 두 개를 다 만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위치상의 무질서도 0, 열정 무질서도 0. 그래서 이런 과정에 우리가 완전한 질서 상태, 완전한 질서 상태.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죠. 이런 이론적 얘기.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0점이다. 이제 다른 상태함수들은 절대값을 알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근데 엔트로피는 그 절대값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0. 우리가 해발 고도, 바다의 수면의 높이를 0이라고 놓고 보듯이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엔트로피 0점을 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열정 무질서다라고 하면 온도가 절대 0도를 얘기합니다. 절대 0도. 마이너스 273K. 마이너스 273K. 위치상의 무질서다. 완전 결정. 응? 완전 결정. 완전 결정. 그러니까 뭐 섞여 있어도 안 돼. 완전 결정이라고 하고 순수성.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 일단 어떠한 결함도 있으면 안 돼. 완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결정이다. 어떤 결함도 없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함도 없는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종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종류만 있어요. 그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래서 가장 낮은 엔트로피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상태는 가장 낮은. 그래서 완전한 질소 상태는 것은 가장 낮은 엔트로피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가장 낮은 엔트로피 상태를 유지한다. 그것을 우리가 연력학의 3법칙에서 적용을 해보면 완전한 결정 물질의 절대 엔트로피는 절대 0K에서 제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트만식에다가 넣으면 이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여기 1에 1. 식으로 써보면 온도가 0K에 근접해. 그러니까 그러면 엔트로피가 0이다. 연력학 제3법칙을 이렇게 정의해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완전한 결정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장애 무질서도 0이고 열정 무질서도 0인 이상적인 상태. 그래서 완전한 최소 상태, 엔트로피 0점인 것. 그래서 가장 낮은 엔트로피 상태를 자, 이분이 볼주만.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자 운동이 증가해서 분자의 가능한 배열수를 증가시키고 개의 에너지가 분산되면 접근 가능한 에너지 중의 수를 증가시킨다.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된다. 이런데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읽어보면서 좀 이해를 좀 돕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보면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지울게요. 엔트로피 0점을 알았다. 0을 알았다. 어디가 어떻게 된 것이 0이다. 라고 하면서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엔트로피를 안 알았다. 엔트로피가 0인 기준이 정해졌어요. 엔트로피가 0인 기준이 정해졌으므로 절대 엔트로피에 주어진 온도와 상태에서 엔트로피의 절대적인 양을 구할 수 있고 그 값을 절대 엔트로피라고 한다. 어떤 물질을 0K에서 TK까지 가열함에 따라서 엔트로피 변화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0K에서 TK까지. 그래서 절대 엔트로피를 아니까 여기서 0에서 델타에서 변화를 이걸 아니까 0K부터 TK까지를 가열해서 엔트로피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0K부터 TK까지를 얘기하는 거다. 열을 가했다. 진짜로 열을 가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땐 저렇게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뭐 만일 열을 가하는 동안 상전이가 있다면 상태가 변한다는 거다. 고체가 액체가 되고 그런 거. 얼음이 녹고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해서 기화되는 상전이가 있다면 상전이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를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전이가 여기 있죠. 우리가 절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절대 온도를 쭉 간다고 할 때 상전이가 있으면 요것만큼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이에 대한 얘기들을 더해줘야 된다. 0K부터 녹는 점 사이에 또는 0K부터 끓는 점 사이에 상전이가 일어나면 용융 엔탈피와 증발 엔탈피. 요게 이제 용융 엔탈피고 이게 증발 엔탈피잖아요. 이를 이용해요. 상전의 엔트로피를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요 데서 여기까지의 엔트로피 변화를 알고 싶다. 근데 중간에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대 지금 여기서 요거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더해줘라는 얘기예요. 용용 엔탈피. 용용 엔탈피와 증발 엔탈피를 더해줘야 된다. 상징이가 있으면 더해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엔트로피가 이렇게 죠 25도씨에서 표준 몰 엔트로피에서 이렇게 합니다. 25도씨에서 표준 몰 엔트로피, 네. 25도씨에서 표준 몰 엔트로피 이렇게 하는데 표준 25도씨에서 얘기하겠다. 근데 물의 표준 몰 엔트로피가 69.9라고 나왔잖아요. 요걸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어? 라고 하면 몰 엔트로피가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0K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표준 몰이라고 하면 0K. 그래서 273.15K. 273.15, 273이라고 할게요. 이게 0도 숫자. 이건 지금 마이너스 273도씨. 온도, 섭씨 온도로 봤을 때, 마이너스 273도씨에서 0도씨까지
가해를 해서 얻어진 고체의 가해. 그죠? 물이니까 고체의 가해. 고체가 여기서 얼음이죠? 얼음이겠지? 물의 가해. 그래서 엔트로피를 S1이라고 가해가 변한 엔트로피가 S1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 녹는 점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이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녹는 점 273K 273K에서 상전 녹는 점에서 상전 융해가 일어날 거잖아요. 상전에 의한 엔트로피를 S2 그 다음에 녹는 점에서 녹는 점 273K 그러니까 이게 0도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0도씨에서 여기서 25도씨에서의 표준 몰 엔트로피잖아요. 그러면 녹는점에서 298K. 요게 이제 25도씨죠. 가열했겠죠, 이렇게. 액체 물의 가열에 의한 액체 물에 0도씨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 물에 물 가열에서 엔트로피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얻어진 25도씨에서의 표준 몰 엔트로피라고 나온 델타 S 제로는 델타 S 제로라고 하는 것은 델타 S1과 델타 S2와 델타 S3를 더해서 나온 값이 69.9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69.9라고 나온 이 값으로 내가 쓸 거야. 줄, 몰,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값들을 얻어낸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을 얻어낸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한 17분이죠. 한 17분이니까 5분만 쉬자고요. 5분 쉬고 좀 빨리 끝내는 거로 55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나가고, 선생님이, 어, 어차피 뭐 성적도 다 나가고 그랬지만, 여러분들 오늘 참석한 학생들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반응식에서 엔트로피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반응물질에서 생성물질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냐? 무슨 게 되냐? 잠깐만요. 음, 음. 아까 한 40분 끝나? 음. 너, 그래, 그래. 그래서 그냥. 음. 미안해요. 이게, 여기. 반응이 진행돼서 좀 무질서해졌다는 거죠. 기체가 나왔으니까. 저 일물의 기체가 되면 있고, 그리고 기체가 또 발생을 했으니까, 엔트로피의 델타 S에는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 사몰만큼이 있었잖아요. 사몰만큼 있다가, 이쪽부터 2몰만큼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여기서는 무질서도가 감소했겠죠. 그래서 델타 S의 제로가 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 양수고 음수고 정도로 정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용하면 정량적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럼 반응식에서의 반응 엔트로피, 화학 반응의 표준 반응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들은 표준 반응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생성물에서 몰수까지 다 곱한 거예요. 표준 반응 몰 엔트로피, 생성물의 표준 반응 몰 엔트로피에 합해서 반응 물질의 몰 엔트로피 값을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밑에 교과서 133페이지 밑에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 주어져 있던 표고 암모니아에 대해서 보자는 얘기죠. 지금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엔트로피 변화의 부호를 예측해봐라. 엔트로피 변화의 부호는 엔트로피가 감소했을 것이다. 3몰에서 2몰로, 그렇죠? 3몰에서 2몰로 됐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델타 S가 음수다. 그 이유를 이해해봐라. 라고 하죠. 엔트로피 변화는 음수야. 그죠? 음수다. 그 이유는 기체 분자의 몰수가 알자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몰수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그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이건 정성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면, 정량적으로 그 값이 얼마겠느냐라고 해요. 그럼 생성물의 몰 엔트로피 값에서 반응물의 몰 엔트로피 값을 빼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물이 암모니아니까, 여기서 암모니아가 190.4의 몰 엔트로피 값을 갖게 되죠. 근데 2몰이 생성됐으니까 2몰을 곱하고 190.4, 요게 이제 생성물이죠. 빼기, 마이너스, 거기를 반응물 누가 있나요? 질소하고 수소가 있죠. 질소가 1몰이 있는데 191.6이라는 거예요. 1몰에 대해서 191.6이다 그랬죠. 질소 1몰에 대해서 191.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3몰 나왔잖아요. 여기서 수소가 여기 있죠. 수소가 130.7이라고 줘져 있으니까 이 산몰에 대해서 130.7 이렇게 해서 빼주면 마이너스 198.9가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음수를 정성적으로 구해냈죠. 그게 정성적으로 음수 구했는데 정량적으로 구해봐도 음수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엔트로피의 자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어, 지금 전체 엔트로피를 전체 엔트로피가 양수일 때 자발적이다 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대엔트로피하고 주위 엔트로피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어떤 반응하는 거에 국한되어 있지만 주위는 그거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주위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광범위하고 힘들다. 그걸 얘기하기가.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대의 변화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여기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면 그럼 이 안을 우리는 개라고 얘기하고 이 바깥을 주의라고 하죠. 바깥을 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서를 엔탈피라고 하고 바깥을 열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엔탈피, 열함량,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개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발열이라고 하면 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엔탈피가 이게 이제 나가는 것이 발열이니까 그렇죠? 이 나가는 것이 발열이니까 엔탈피가 감소하죠. 엔탈피가 감소하고 그러면 요거 이제 개 측면에서 본 것이고 주위 측면에서의 엔트로피는 열이 나오니까 엔트로피는 주위의 엔트로피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흡열 과정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가 흡열이라고 하면, 엔탈피가 증가하겠죠? 델타 H가 증가한다. 증가하면 주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주위 엔트로피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위의 엔트로피는 이 개의 열압량하고 관련되죠. 개의 출입하는 열에 의해서 에너지의 운송에 의해서 결정된다. 번호가 너무 많아지니까 발열 흡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묶어서 그냥 하나로 넣었어. 그다음에 두 번째를 여기 번호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1번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얘네들이 지금 이것이 1번에 해당되고 이것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니까 2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 여기 1번. 두 번째는 반응의 자발적. 그러면 델타 S의 전체를 봐라라고 했었잖아요. 전체는 개하고 그다음에 주위를 보게 되는데 이 주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주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주위가. 그런데 위에 거를 봤더니 개에 출입하는 열에 의한 에너지 흐름에 의해서 결정. 주위의 엔트로피는 개에 출입하는 개에 출입하는 뭐에 의해서 열에 의한 에너지 흐름에 열에 의한 에너지 흐름에 의해서 에너지 흐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엔트로피 변화는 아까 열량, 엔트로피의 변화가 T분의 Q라고 했었잖아요. 이 열량의 변화를, 일정 압력에서 열량의 변화를 엔탈피라고 했었으니까, 이 엔탈피하고 이것들이 서로 주어가 반대겠다. 그죠? 주어가 반대겠다. 그래서 T분의 델타 H J로 나타낼 수 있다. 아까 분모가 T가 있는 것에 대한 의미 얘기해 주셨었죠.
그러니까 델타 S의 주의를 델타 S의 주의를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K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개의 엔트로피고 개의 엔탈피를 가지고 전체 엔트로피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만 가지고 개의 엔탈피와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X 주의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이고 일정 온도 압력에서 이게 엔탈피가 일정 온도에서의 열량의 변화량을 엔탈피라고 정했던 거니까. 일정 압력에서의 엔탈피의 변화량이 엔, 아니, 열량의 변화량이 엔탈피니까. 그래서 델타 S가 양수면 자발적이고 델타 S 전체가 양수면 자발적이다. 그것이 음수면 자발적이고 그것이 전체가 음수면 역과정이 자발적이고 비자발적이고 영어로는 비자발적이고 그것이 0이면 그래서 델타 S의 전체가 0이라면 그 변화가 없다라는 그 과정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경향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는 이렇게 됐을 때 정반응이 자발적이고 정반응이 비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역반응이 자발적이고 역반응은 비자발적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델타 S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떤 방향으로도 진행하려는 경향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구성해보면 대엔트로피가 양수고 주위 엔트로피도 양수고 델타 S의 대엔트로피가 양수고 델타 S의 주위의 엔트로피도 양수면 전체 엔트로피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당연히 양수거든요. 여기서는 배의 엔트로피는 음수고 주위의 엔트로피는 양수인데 주위의 엔트로피가 더 커서 요거 전체 엔트로피가 델타 S의 전체가 양수라고 하면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그래서 가도 자발적이고 나도 자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요거하고 요거를 합해서 요거를 본 거야, 지금 요거. 그죠? 얘하고 얘를 합해서 요거가 되는 거야. 얘를 요거하고 요게 합해서 얘로 가면 되죠. 됐어. 네? 그러면 됐다. 응?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자발적이고 이것도 자발적이야. 그런데 얘가 더 자발적이라는 거지. 그죠? 더 자발적. 얘도 자발적인데 더 자발적, 더 잘 일어난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제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하면 저분이 이제 깁스라고 하는 분야예요. 자유에너지라고 했을 때 그 자유에너지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자유스러운 에너지. 그러니까 잉여 에너지랄까요? 잉여 에너지. 남는 에너지다. 남는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 에너지, 남는 에너지다. 예를 들어서 탄소 3개하고 수소 8개가 연소를 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산화탄소 물이 나오는데 3에 4에 여기 해서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것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고 얘네들이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탄소 3개가 이렇게 하고 5개의 산소가 이렇게 자기들을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고 얘네들 단일결합 탄소탄소의 단일결합
탄소 수소의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결합을 이루고 있어야 될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진동 운동도 할 것이고 병진 운동 뭐 여러 가지들 입자들 또 속에서의 전자의 움직임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겠죠. 얘네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것들의 그 에너지, 얘네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얘네들은 탄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을 이 에너지. 또 물 분자가 이것을 유지하고 있을, 네 개를 유지하고 있을 에너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의 에너지가 천이었다. 1000줄이었다가 이쪽에서 얘네들을 유지하는데 얘네들은 300줄이었다. 라고 하면 이 속에 물론 자유에너지 있었고 얘네들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방출해서 나온 에너지가 700줄의 에너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요 에너지를 우리가 자유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들이 자기들이 존재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존재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잉여 에너지를 자유에너지다. 우리는 이 자유에너지의 효율을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공학에서 연구하는 것이 그거겠죠. 그죠? 자유에너지의 효율을 얼마나 더 크게 할 것이냐. 네. 자유에너지의 의미를 그 정도 이해하고 갑시다. 이해하면 이 깁스라고 하는 분이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과정. 자발적 과정을 해보면 델타 S의 전체가 양수일 때 자발적이다. 근데 델타 S의 전체라고 하는 것은 델타 K와 델타 주의 엔트로피의 합이 전체입니까? 이게 양수입니다. 근데 이 주의가 너무 크니까 엔탈피를 통해서 K로 바꿀 수 있었죠.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델타 S K 더하기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 K로서 바꿔서 그 광범위하고 그 넓은 주위를 K로 국한시켜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로 국한시켜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T로 통분해보면 얘는 T 델타 S K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델타 H K로서 나타내는데 이게 양수가 된다 그러니까 식균형을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T로서 나타내보면 델타 H K 마이너스가 되겠죠. T 델타 S K로 나타집니다. 이게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깁스라고 하는 것은 이 온도는 고온과 저온 얘기했고 델타 HK 요거를 델타 H K 마이너스 T 델타 S K로서 식으로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깁스 자유에너지식인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이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요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수가 되려면 이거는 음수가 됐을 때에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깁스 에너지가 음수가 됐을 때 자발적이다. 근데 이게 지금 델타 S 전체잖아. 이게.
이게 델타 S 전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S 전체는 여기다 써볼게요. 델타 S 전체는 마이너스 T분의 델타 G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이게 양수일 때 자발적이거든. 전체가 자발적이고. 그러니까 델타 G는 음수일 때. 그러니까 델타 G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델타 G는 T의, T의 델타 S의 전체라고 나타낼 수 있죠. T의 델타 S의 전체. 그래서 델타 G는 이게 음수일 때 자발적이야. 음수일 때 자발적.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T 델타 S 전체 이렇게 하는 델타지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와서 식을 다시 한번 보면 델타 S의 전체는 델타 S K와 델타 S G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델타 S G를 T분의 델타 H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T분의 델타 H로 나타낼 수 있어서 깁스 에너지를 보면 H-TS로 나타내는 것이 깁스 에너지라는 거예요.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그 사이에서 이 온도가 결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하는 데 있어서 엔탈피하고 엔트로피의 경쟁에서 심판이 온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 얻어지는데 델타 G가 음수이면 자발적 반응이고 델타 G가 0이면 가역 반응이고 가역 반응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을 했죠. 평형 상태를 얘기한다고. 델타 G가 양수면 비자발적 반응이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면 위치 에너지 저기 저 어떤 돌이 저기 있다라고 하면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죠. 제가 그런데 굴른다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얘는 결국에 평형 위치 여기로 굴러가려고 노력할 거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중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서 이 그래프를 살짝 이렇게 변경 여기다 써서 볼을 하나 더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는 여기 어,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물을 R이라고 하고 생성물을 P라고 합니다. 반응물, 생성물, 가역 반응 이렇게 나타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 과정인데 어, 여기는 반응물만 있는 거예요. 여기 반응물만 있는 곳에서의 기수 자연에너지, 반응물의 기수 자연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생성물의 깁스 자연에너지를 나타내는 자연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다. 자연에너지 아까 인유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인유에너지다. 그러면 요점 요점에서 이 접전의 기울기 있죠. 여기서 이 접전의 기울기. 그러면 요점에서의 반응물질과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비교해 보면 반응물질이 많겠지.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쪽으로 진행되는 것은 역반응이 진행되는 역반응.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생성물 쪽으로 가는 거니까 역반응으로 진행된다는 얘기고 얘네들이 이쪽으로 진행된다 하는 것은 생성물 쪽으로 가는 거니까 정반응으로 진행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이 접전의 기울기를 델타 G라고 하는 거예요. 델타 G가 뭐라고요? 요 에너지에서의 접전의 기울기가 델타 G야. 그 델타 G가 음수죠. 여기에서는 어떤 과정이나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이 있으면 여기서는 생성물질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델타 G가 여기서 양의 기울기를 갖잖아요. 근데 양의 기울기를. 그러면 여기서는 반응물질이 많으니까 정반응으로 진행되겠지. 정반응으로 진행되겠지. 정반응으로 진행돼. 여기서 델타 G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에 여기서 정반응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야?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접전의 기울기는 델타 G가 0이잖아. 자, 델타 G가 0인데 저기는 반응 전체에서의 깁스 에너지의 최소값. 여기. 반응 전체에서의 깁스 에너지. 깁스 에너지의 최소값을 나타내는데 여기. 어? 여기. 깁스 에너지 최소값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얘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얘는 얘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역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기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보다 적으니까 역반응이 역반응이 여기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대요. 델타 G가 양수일 때는. 델타 G가 음수일 때는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델타 G는 이 그래프에서의 뭐야? 접전의 기울기인 거야. 그러니까 깁스 에너지하고 델타 G가 달라요, 같아요. 다른 거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는 여분의 에너지고 여기서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이 접전의 기울기가 델타 G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개가 어떤 개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최소가 되는 방향 델타 G가 0이 되는 방향이에요.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여기서 최소가 되는 방향, 이게 델타 G가 0이 되는 방향. 또는 평형 상태, 평형 상태가 되는 방향. 이 공이 여기 계곡의 평형 위치에 하려고 하듯이 반응은 여기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137페이지 얘기를 했고요, 지금. 137페이지 얘기를 했고, 네, 138페이지로 왔어요. 138페이지로 온 거는 여기 한번 볼까요? 지우고. 자,
깁스 자연해지와 반응 자발성 이렇게 있는데 지금 깁스 자연해지 델타 G를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발열이다. 여기서 요 과정은 요게 이제 요게 음수라는 거야. 그리고 엔트로피가 양수래. 이게 양수라는 얘기는 전체는 뭐예요? 전체 음수지. 음수하고 음수가 더해지는 거니까 얘네들은 항상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자발적인 거예요. 어디서든 자발적인 거예요. 항상 자발. 항상 자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반열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얘가 음수야. 얘가 음수야. 델타 S가 음수잖아요,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이려면 요 값이 절대값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요 값이 절대값이 크려면 T가 온도가 낮을 때 이게 절대값이 크겠죠. 그럼 그 온도가 얼마냐? 평형 상태의 델타 G가 0일 때를 생각해보면 평형 상태는 T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건 평형 상태 G가 0이니까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나타내니까요. T는 델타 S분의 델타 H라고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나타내면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그 수가 온도가 되는 거예요. 델타 S분의 델타 H. 델타 H, 엔트로피하고 엔탈피 값은 어떤 책이든지 간에 부록의 뒷면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온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절대값이 크고 이거 절대값이 작아야 돼. 그러려면 이 t가 작은 값이어야 된다. t가 작은 값이어야 되려면 여기서 어디에서 자발적이냐? 낮은 온도에서 자발적이라는 얘기예요. 낮은 온도. 그러니까 t가 작은 얼마보다 작아야 돼? 델타 S분의 델타 H보다 작은 값이어야 되겠죠? 델타 S분의 델타 H보다 작은 값일 때 그 낮은 온도일 때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흡연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예요. 이게 플러스고 델타 S가 양수래. 이게 양수래. 그러면 여기서도 이 전체가 음수가 되려면 요게 이제 음수잖아요, 이게. 이게 큰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는 자발적이 되려면 높은 온도에서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자발적이 라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높은 온도. 그 온도가 얼마냐? 정량적으로 얼마냐라고 하면 델타 S보다 델타 H보다 큰 값에서 자발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특별이야. 델타 S가 양수야. 이게 음수야. 그러면 얘도 양수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항상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반응이 일어나서 항상 비자발적이에요.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비자발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온도가 발견되는데 그 온도는 델타 S분의 델타 H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 어떤 얘기냐? 얘기냐면 델타 G는 델타 H의 마이너스 T 델타 S예요. 그럼 T 델타 S, 델타 H, 델타 G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델타 H가 음수이고 델타 S가 엔트로피가 음수라는 거야. 그럼 이게 음수고 이게 음수라는 거야, 이게. 이게 음수니까 얘는 양수가 됐잖아요. 얘는 양수. 음수가 되려면 이 절대값이 얘가 크고 얘는 작아야 되니까 얘는 낮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에서 자발적이지만 그런 얘기예요. 높은 온도에서는 지가 양수가 돼서 비자발적이 된다. 여기가 낮은 온도는 델타 G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델타 G가 여기 0이니까 여기 델타 G가 음수야. 그런데 높은 온도에서는 여기 델타 G가 여기잖아요. 델타 G가 양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자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뭐냐? 얘는 뭐냐? 델타 H가 양수래. 그래서 델타 H 조절자는 0보다 크잖아. 델타 H가 양수고, 델타 S는 양수래. 델타 S가 양수래. 그럼 얘가 양수고, 얘는 음수잖아, 지금. 음수. 그럼 이게 어때야 돼? 이게 커야 전체적으로 음수가 될 수가 있죠. 여기가 낮은 온도야. 이쪽이 낮은 온도, 이쪽이 높은 온도야. 낮은 온도에서 델타 G는 여기 0보다 여기 크잖아요. 델타 G가 0보다 크잖아. 여기 델타 G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후열반인 경우에는 음수가 돼서 이와 같이 낮은 온도에서 델타 G가 비자발적. 낮은 온도에서 비자발적. 높은 온도에서 음수가 돼서 반응이 자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거는 다음 거는 델타 S 값의 부호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네들 델타 H가 양수고 델타 S가 음수래. 델타 H가 양수고 델타 S가 음수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양수가 되지. 그럼 델타 G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항상 양수가 되니까 반응이 비자발적인 거예요. 낮은 온도든 높은 온도든 델타 G가 항상 양수예요. 얘는 델타 H가 음수고 델타 H가 양수야. 그럼 이것도 양수니까 자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 델타 G는 항상 음수잖아. 0보다 작잖아요. 항상 음수가 돼서 항상 자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양수가 돼서 반응이 비자발적이고 얘네들은 항상 자발적이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번부터 한번 얘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지금 기압력 내림 끊어진 오를 어느 점 내림을 깁스 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이랬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고 갈게요. 이제 지금 깁스 에너지를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알아봤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알아봤죠. 무엇을 알아봤냐? 용액의 증기압력이 내리는데 깁스 자연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용액의 증기압력이 왜 떨어지느냐? 용액의 증기압력이 왜 떨어지냐 했을 때 우리는 저기 우리 2에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죠. 용질이 이 표면에 같이 있어서 증발에다가 용매가 적어졌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자라고 하냐면 용매 분자들이 있으면 용질 입자들이 같이 얘네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매가 이게 용매라고 하고 이렇게 된 것이 용질이라고 하면 용매와 용질 간에 용매와 용질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서 상호작용이 있어서 어, 용매의 증기압력이 용액의 증기압력보다 더 높다. 용액의 증기압력은 상호작용이 있어서 용액의 증기압력이 낮다. 이렇게 이해해야 더 논리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표면에 용질 입자가 틈틈이 있어서 증발할 용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용액의 증기압력이 낮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용매와 용질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용액의 증기압력이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선생님 얘기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그런데 깁스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뭐냐면, 용매가, 용매가 증기가 되는 거. 용매가 증기가 되는 거하고, 용액이 증기가 되는 과정을 이제 비교해보자, 이런 얘기다. 용매가 증기가 되는 거하고, 용액이 증기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이용해서 보자? 깁스 자유에너지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델타 H 있죠. 델타 H는 엔탈피잖아요. 여기서 엔탈피는 용액이나 용매가 대부분 많죠. 그죠? 용매가 많은 몰수가 많아야 되잖아. 상호작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델타 H가 상호작용이 비슷하다. 델타 H는 비슷하다. 네, 델타 H는 비슷해. 단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델타 S가 차이 난다는 거거든. 그 델타 S를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델타 S를 어떻게 그려보냐면 이렇게 그려요. 델타 S를 엔트로피. 그러면 뭐뭐를 보게 되면 용액, 그 다음에 증개되는 거니까 기체를 비교해 봐야 돼. 그럼 기체가 엔트로피가 가장 크겠죠. 용매보다 용질의 엔트로피가 더 크겠죠. 또 무질서하겠죠. 용매가 여기 있다고 하면, 용매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기체라고 하면, 용액은 이쯤에 있을 거야. 용액의 엔트로피. 그래서 여기 용매가 기체가 될 때, 이렇게 될 때의 엔트로피 변화를 용매의 엔트로피 변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용매의 엔트로피 변화. 요 과정을 델타 S의 용액의 엔트로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엔트로피를 요걸 가지고 비교해보죠. 기체의 엔트로피가 가장 크고 용매의 엔트로피가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용매보다 엔트로피 변화가 더 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용매에 대해서 델타 G를 생각해 보려면 델타 G에 대해서 델타 H 마이너스 C 델타 S. 용액에 대한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C 델타 S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용매의 엔트로피, 이것이 용액의 엔트로피라고 하면 여기서 용매의 엔트로피, 용액의 엔트로피를 비교해보면 용매의 엔트로피 변화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용매의 엔트로피 변화가 더 크니까 이게 더 큰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H는 비슷하다고 했고 마이너스 T 델타 S 용매 마이너스 T 델타 S 용액 이러면 이 값이 더 음수가 되기가 더 쉽죠. 더 큰 음수겠잖아요. 이것도 음수긴 음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용매가 증기가 되는 것이 이쪽에 있는 애들이 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더 자발적. 물론 얘네들도 음수니까 자발적이죠. 자발적인데 용매가 증기가 되는 데 있어서 더 자발적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요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용매의 용매의 증기압이 더 크다. 용매의 증기압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용액의 증기압력은 더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깁스 에너지를 통해서. 자, 여기 지울게요. 이것만 하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저울은, 끓는 저울.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보겠다는 얘기냐면, 뭐를 보겠다는, 용매의 끓는 점, 용매의 끓는 점, 그 다음에 용액의 끓는 점. 이거를 비교해 보겠다. 뭐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냐면, 델타 지수분에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용매의 끓는 점, 용액의 끓는 점을 비교해보면, 용액이 끓는 점이 더 높다, 얘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용해서 보자. 첫 번째로 델타 H는 비슷하다. 두 번째에서 델타 S를 비교해 보는데, 델타 S를 비교해 보는데, 요 시기에서 우리는 평형온도 T는 델타 S분의 델타 H로 나타냈습니다. T는 델타 S분의 델타 H로 나타내고, 이제 엔트로피를 생각해 보면, 엔트로피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용액이니까, 여기서 끓는 점이니까 기체가 되겠죠. 델타 S를 보면, 기체가 여기 있고, 용매가 여기 있게 되겠죠. 용액은 이 사이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용매의 엔트로피가 가장 낮고, 그 기체의 엔트로피가 가장 높고, 용액이 그 사이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델타 S의 용매의 엔트로피 변화가 될 것이고, 요것은 델타 S의 용액의 엔트로피가 되겠죠. 그럼 델타 S를 비교해보면, 델타 S의 용매와, 용매와, 델타 S의 용액을 비교해보면, 델타 S의 용매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S분의, 델타 S분의 델타 H니까, TB 값은 어떻게 되느냐? 델타 TB. TB의 이게 용매고, TB의 용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엔트로피가 작은 얘가 더 크겠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크겠다는 것은 용매에 끓는 점이 용액에 끓는 점보다 낮다. 즉, 용액에 끓는 점이 더 높다는 얘기죠. 용액에 끓는 점이 더 높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용액에 끓는 점이 용액에 끓는 점이 더 높다. 즉, 용액에 끓는 점 오름. 네, 끓는 점 오름이 용액은 끓는 점이 높아진다. 끓는 점 오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여기가 TV. 여기가 용액에 끓는 점이에요.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델타 T F B죠. 델타 T B.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깁스 에너지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끓는 점을 보면, 어느 점을 보면, TF, 용매의 어느 점. 그 다음에 용액의 어느 점. 음, 용매의 어느 점과 용액의 어느 점을 보면, 용액의 어느 점이 더 낮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깁스 자유에너지를 이용해서, 깁스 자유에너지를 이용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T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델타 S면 델타 H가 나타내지겠지. 첫 번째 델타 H는 비슷하고, 비슷하고.
두 번째 델타 S를 비교해봐야 돼. 두 번째 델타 S를 비교해봐야 돼. 그럼 델타 S를 여기다 나타내보면, 여기다 나타내면, 어, 지금 얼음이니까 이제 고체, 그 다음에 용액이 가장 높고, 용매가 그 밑에겠죠. 델타 S. 고체, 용매, 그 다음에 용액.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요런 관계가 들어가니까, 아니,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 용매가 고체가 되는 거야. 여기 고체가 되는 거야. 요 델타 S의, 용액. 요 델타 S의 용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델타 S를 비교했을 때, 델타 S의 용매, 델타 S의 용액의 어느 거에서 보면, 델타 S의 용액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델타 S의 용액이 더 크기 때문에, TF하고 용매의 TF하고 그다음에 용액의 TF를 비교해 보면 이게 더 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용액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어느 점이 용매보다 용액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용액이 어느 점이 더 낫다. 용액의 어느 점이 더 낫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어느 점이 낫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어느 점 내림이라고. 용액이 어느 점이 내려간다. 끓는 점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느 점 오름. 이렇게 돼요. 이걸 가지고 깁스 에너지를 이용해서 엔트로피 관계로서 우리가 설명도 가능하다. 그래서 깁스 에너지를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게 화학주에서 이 정도 관점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고급화학을 했으니까 깁스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자, 여러분들 어, 고생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서 이 편집글을 하나 썼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편집글을 써서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이거 읽고 그다음에 카톡으로 어제 화요반 학생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못해서 카톡으로 같이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형식적이지만 형식적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지만 이렇게 해서 종강식을 대신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벌써 3월부터 시작된 고급화학 수업이 이렇게 종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지난 3월부터 갑작스러운 뇌경색증으로 인해서 몸 컨디션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은 선생님에게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의 건강 상태와는 상관없이 수업에 열정을 쏟고 불만 하나 없이 성실하게 서로 열심히 수강하면서 배워가던 모습들, 선생님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가 여러분의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으며 고급학을 통해서 배운 지식과 경험들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수강을 해야 하고 선생님은 강의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어색한 관계로 시작했지만 선생님의 개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과 교사로서 이처럼 행복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수강편을 위해서 줌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공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되는 대면 강의가 아니라 노트북 화면과 스피커로 디지털화된 음성과 영상으로 전달되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같이 같은 시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 형성을 위한 도구는 달랐지만 그 속에서 선생님의 부족함을 너그러이 이해하고 오히려
관계의 의미를 더 깊어진 시간으로 만들어준 여러분이 있어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고급화 공부로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선생님의 행복감을 채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시 및 내신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잊지 마세요. 선생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험해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고 멋진 청년들로 성장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